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스피싱 전화가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전화번호가 이미 누군가 신고했던 번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고에도 실제 차단까지 며칠씩 걸렸기 때문에 그 사이 수많은 피해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고 후 단 10분 안에 차단 절차가 시작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지난 몇 개월간 1만 2천 개가 넘는 사기 전화번호가 차단되었습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통신 3사,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함께 움직이면서 만들어진 이 시스템은 여러분의 손가락 한 번으로 작동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의심스러운 번호를 길게 누르고 신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즉시 분석이 시작되고 7일간 임시 차단이 이루어지며 정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조처가 내려집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여러분과 가족,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르신들께서 일상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신고 시스템을 가장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긴급 차단 제도의 실체. 먼저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말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관련 지표들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11월 24일부터 긴급 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한 결과 12월 14일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가 30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실제로 1만 2천 개 이상의 보이스피싱 전화번호가 차단 조처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신고만 해놓고 기다리는 동안 피해가 계속 확대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고가 곧바로 차단으로 연결되는 체계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만 보더라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번호를 차단하는 데에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신고하더라도 실제 차단까지 이틀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시간 동안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계 기반 위험성. 실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의 약 75%가 첫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기범들은 바로 이 시간적 틈새를 노려 초반부터 강력하게 압박하는 수법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흐름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신고된 번호를 최단 10분 안에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즉시 시행 중입니다. 한 번 차단된 번호는 발신도 불가능하며 저희가 나중에 다시 확인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문자 발송 역시 완전히 차단되며 이러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7일 동안 통신망에서 완전히 격리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7일이라는 기간은 정밀한 분석과 검토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며 이 기간에 해당 번호는 어떠한 통신 활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신고 방법의 핵심.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긴급 차단을 저희가 직접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에는 이미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통화 목록 화면에서 의심스러운 번호를 발견하시면 그 번호를 손가락으로 길게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화면에 신고라는 버튼이 즉시 나타납니다. 이 신고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신고 내용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 실시간 전송되며 분석 절차를 거쳐 빠르면 10분 이내에 해당 번호가 통신망에서 차단됩니다. 문자 메시지의 경우에는 문자 화면 상단에서 메시지 신고 항목을 선택하시고 하단에서 피싱으로 신고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 버튼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라면 스마트폰을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해 주시면 해결됩니다.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제조사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공식 누리집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해당 누리집에서 의심스러운 전화번호나 문자 메시지를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이 방식으로 신고하셔도 같은 분석 절차를 거쳐 긴급 차단이 적용됩니다. 차단 시스템의 작동 원리.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해당 번호는 발신 자체가 차단되며 저희가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 발송 기능도 완전히 차단되며 기본적으로 7일 동안 통신망에서 완전히 격리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의심되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지, 혼자서 판단하려고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거나 확인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의 대부분은 첫 통화나 첫 문자 이후 24시간 안에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 혹시 내가 괜히 신고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는 통합대응단에서 여러 기준과 전문 인력의 검토를 거쳐서 차단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정상적인 번호가 잘못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이트리스트 관리와 수작업 검토 절차를 병행하고 있으며, 만약 정상 번호가 실수로 차단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하시는 것이 본인과 다른 분들을 모두 보호하는 길입니다. 실전 신고 가이드. 삼성 스마트폰 사용자 가이드. 지금부터는 실제로 여러분께서 스마트폰에서 신고 기능을 어떻게 찾고 사용하시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앱 설치나 설정 변경 없이 기본 기능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 화면을 열어서 의심스러운 번호 하나를 손가락으로 길게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 메뉴 항목이 화면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스팸 신고 또는 신고라는 항목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터치하시면 신고 절차가 즉시 시작됩니다. 이 신고 절차가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상당한 비율이 삼성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능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께서 이 기능을 익히신 후 의심스러운 전화가 올 때마다 바로바로 처리하고 계신다는 후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모르는 번호가 오면 불안해서 아예 전화를 받지 않으시던 분들도 신고 기능을 알게 되신 후에는 오히려 자신감이 생겨서 차분하게 대응하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연습의 중요성. 번호를 길게 누르고 신고 아이콘을 찾아보는 연습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보셔도 좋습니다. 통화 기록 화면을 열어서 아무 번호나 하나 선택하여 길게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메뉴들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수로 가족이나 친구 번호를 신고하지 않도록 번호 확인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급하게 누르다가 엉뚱한 번호를 신고하는 실수가 가끔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전 상황에서는 긴장하게 되고 손이 떨리기 마련입니다. 사기 전화를 받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당황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럴 때 신고 버튼의 위치를 모르면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평소에 단 한 번만이라도 실제로 눌러보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연습이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타 기종 사용자 가이드. 삼성이 아닌 다른 제조사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거나 알뜰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시면 같은 방식으로 분석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의 종류나 통신사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받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온라인 신고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범죄 차단 효과가 높다는 것이 여러 국가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도 유사한 방식의 시민 참여형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시스템 역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알뜰폰을 사용하시는 많은 어르신께서 누리집 신고만으로도 차단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알뜰폰이라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까봐 걱정하셨지만 막상 신고해보니 삼성 스마트폰 사용자들과 완전히 같은 절차로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를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의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시면 급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인터넷 창을 열어서 즐겨찾기를 누르기만 하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비슷한 이름을 가진 가짜 사이트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하게 진짜와 똑같이 생긴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웹사이트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공식 누리집이 맞는지 반드시 검증하신 후 즐겨찾기에 추가하셔야 합니다. 차단 시스템의 이해. 7일 임시 차단의 의미. 신고된 번호는 즉시 7일 동안 발신과 수신이 모두 차단됩니다. 7일이라는 기간, 즉 일주일 동안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임시 차단 제도입니다. 왜 임시로 처리하는 것일까요? 혹시 실수로 신고된 정상적인 번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기 번호가 맞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7일이 지나면 전문가들의 재분석을 거쳐 최종 처리 방안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임시기간 운영 방식이 오신고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 자료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만약 신고 즉시 영구 차단해버린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번호가 잘못 차단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께서 이 7일간의 임시 차단 기간 동안 사기 번호가 완전히 차단되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걸려오던 의심스러운 전화가 신고 이후 딱 끊겼다는 경험담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7일이라는 기간이 다소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검증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중한 신고의 필요성. 의심스러운 전화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신고하시되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그러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검토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완전히 정상적인 번호일 가능성도 있으니 신고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의심스러운 통화 내용이었는지 혹시 아는 사람의 번호는 아닌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충분합니다. 안전장치들. 전담 인력의 검토와 화이트리스트 관리 등 여러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정상 번호의 오차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절대로 차단되어서는 안 되는 번호들의 목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나 소방서, 병원 등 공공기관의 긴급번호들은 절대로 차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목록에 등록하여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토 절차를 병행하면 오신고 비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여러 국가에서 진행된 연구들에서 거의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실제로 실수로 친구나 가족의 번호를 사기 번호로 착각하여 신고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검토 후 정상 번호로 판명되어 해제되었다는 안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신고 전에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번호가 정말 맞는지, 진짜 의심스러운 통화였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악의적인 허위 신고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러 남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려는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의심스러워서 선의로 신고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권장되는 행동입니다. 신고 건수가 많을수록 사기 번호를 더욱 빠르게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 사람이 신고하면 해당 번호가 의심 대상으로 등록되고 여러 사람이 신고하면 사기 번호일 확률이 거의 확실해지는 구조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민의 신고 참여율이 높을수록 사기 차단 성공률도 함께 상승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 같은 나라들도 시민 참여형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 한 번의 신고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위험에서 벗어난 사례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신고했던 그 번호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전화가 걸려왔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여러 사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신고 기능을 가족단체 대화방에 공유해 두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가족들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 이 내용을 공유해 보십시오. 자녀분들과 손주들이 모두 알아야 합니다. 다만 과장된 내용을 전달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만 공유하셔야 합니다. 10분이 1분이라고 하거나 100% 완벽하게 차단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활 속 실천 방법, 기본 대응 습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먼저 통화를 종료하고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기 번호는 반복적으로 계속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하루에도 수차례 같은 번호로 계속 시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용건이라면 문자나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문자 확인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진짜로 중요한 연락이라면 문자 메시지나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모르는 번호가 뜨면 즉시 받지 마시고 먼저 문자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많은 어르신께서 이러한 습관을 들이신 후 의심스러운 전화를 여러 번 미리 걸러내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번호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만으로도 상당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주의사항. 문자 메시지 속 링크는 절대로 클릭하지 마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발신자 이름까지 국세청이나 경찰청, 우체국 등으로 그럴듯하게 위조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잘못 클릭하면 악성 앱이 즉시 설치되어 스마트폰 내부의 모든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한번 설치되고 나면 통화 내역, 문자 내역, 사진, 연락처 등 모든 개인정보가 사기범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으시면 반드시 가족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확인을 받으십시오. 실제로 택배 관련 문자를 받으셨던 한 어르신께서는 링크를 누르기 직전에 아드님께 보여드렸고 그것이 사기 문자였다는 것을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금만 주의하시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통화 패턴 인식. 급한 말투는 무조건 의심하셔야 합니다. 사기범들은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다급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친절한 말투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친절하게 말하면서도 급하게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급한 말투가 들린다면 일단 통화를 종료하시고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십시오. 실제로 검찰을 사칭한 전화를 받으셨던 한 어르신께서는 상대방의 말투가 너무 급해서 이상하다고 느끼셨고 즉시 통화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정말로 사기 전화였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위험. 가족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워낙 많아서 가족 이름 정도는 사기범들이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자녀분의 이름이나 손주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때도 있습니다. 이름을 언급했다고 해서 믿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요즘 사기범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해서 마치 진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가족과 관련된 연락을 받으시면 반드시 해당 가족에게 직접 다시 전화하여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손주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전화를 받으셨던 한 어르신께서는 이상함을 느끼고 직접 손주에게 전화하셨고 그것이 사기였다는 것을 바로 알아내셨다고 합니다. 사전 준비의 중요성. 신고 버튼의 위치를 미리 익혀두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소에 한 번이라도 눌러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실전 대응 속도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매우 급한 상황에서는 1초가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찾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급할 때 헤매다가 결국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지금 바로 통화 목록 화면을 열어서 신고 버튼의 위치를 찾아보십시오. 실제로 평소에 연습을 해두셨던 한 어르신께서는 의심스러운 전화가 왔을 때 불과 10초 만에 신고를 완료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의 연습이 실전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금융 관련 대화 차단. 금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즉시 의심하셔야 합니다. 사기의 첫 단계는 대부분 계좌, 입금, 재발급과 같은 금융용어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불, 보험금, 대출 같은 단어가 나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안내 전화는 절대 다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은행 직원이라면 천천히 설명하고 직접 방문을 권유하지 전화로 급하게 처리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금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즉시 통화를 종료하시고 가족에게 알리십시오. 실제로 보험금 환급 전화를 받으셨던 한 어르신께서는 금융 관련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통화를 끊으시고
보험사에 직접 확인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기 전화였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공공기관 사칭 대응.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도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이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 그러한 기관의 이름이 나온다면 전화번호를 받아 적으시고 직접 해당 기관에 확인 전화를 해보십시오. 진짜라면 당연히 확인될 것이고 가짜라면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으셨던 한 어르신께서는 직접 금융감독원 대표 번호로 전화하셔서 그런 연락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조금만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택배 사기 주의. 택배나 우체국 관련 문자 메시지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법 중 하나가 바로 택배를 이용한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배송을 확인하라면서 링크를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진짜 택배 회사는 송장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며 링크를 클릭하지 않아도 배송 조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심스러운 택배 문자를 받으시면 택배 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택배 문자를 받으셨던 한 어르신께서는 최근에 주문한 물건이 없어서 이상하다고 느끼시고 확인하셨는데 역시 사기 문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가족 사칭의 위험성. 자녀나 손주를 사칭한 긴급 전화는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요. 하는 식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목소리까지 비슷하게 흉내내는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 보이더라도 일단 통화를 종료하시고 그 자녀나 손주에게 직접 전화하십시오. 진짜 급한 일이라면 다시 연락이 올 것이고 가짜라면 연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손자를 사칭한 전화를 받으셨던 한 어르신께서는 목소리가 비슷해서 깜짝 놀라셨지만 일단 통화를 끊으시고 손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사기라는 것을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가족의 목소리와 비슷하더라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안정보 보호. 보안 카드 번호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은행 직원이든 경찰이든 누가 물어보더라도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되는 정보입니다. 보안 카드는 본인만 알아야 하는 비밀번호나 다름없습니다. 전화로 보안 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100% 사기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보안 카드 번호를 요구받으시면 즉시 통화를 종료하시고 신고하십시오. 실제로 은행을 사칭한 전화에서 보안 카드 번호를 요구받으셨던 한 어르신께서는 바로 사기인 줄 아시고 신고하셨다고 합니다. 보안 카드는 절대 타인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정보 공유 문화. 주변 분들과 꾸준히 정보를 공유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공유가 활발할수록 사기 패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당했던 수법을 다른 분들이 미리 알게 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오히려 불안만 키울 수 있으므로 확실한 내용만 전달하시고 과장하거나 추측하지 마십시오. 오늘 들으신 내용을 가족단체 대화방에 꼭 공유하십시오. 실제로 이 내용을 가족들과 공유하셨던 한 어르신께서는 덕분에 어머니께서 사기 전화를 피하셨다는 연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가족 전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종합정리 및 클로징.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고를 하면 즉시 분석이 시작되며 보통 10분 전후로 차단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이 기능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위험에서 벗어나신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보이스피싱을 막으려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차단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과거처럼 조심만 하는 방식은 이제 더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기범들은 이미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며 저희는 이번 제도를 통해 그 속도를 되찾아야 합니다. 행동의 파급력. 여러분의 신고 한 번이 본인과 가족, 그리고 다른 누군가까지 동시에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고 후 즉시 분석이 시작되고 7일간 임시 차단이 이루어지며 오차단을 방지하기 위한 검토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삼성 스마트폰은 번호를 길게 눌러서 바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다른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공식 누리집에서 갖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먼저 통화를 종료하고 문자를 확인하시며 문자 속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급한 말투는 무조건 의심하시고 가족 이름을 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금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즉시 통화를 종료하시고 공공기관 사칭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택배 문자를 조심하시고 자녀를 사칭한 긴급 전화는 반드시 직접 확인 전화를 하십시오. 보안 카드 번호는 누구에게도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주변 분들과 꾸준히 공유하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이러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스러운 전화 한 통으로 온종일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심할 때는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셔서 평생 모으신 수천만 원을 하루 만에 잃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그날을 후회하며 힘들어하시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졌다고 하십니다. 단 한 통의 전화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한 번으로 자신과 가족을 모두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을 실천하시면 평생 보이스피싱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들을 익히신 후 의심스러운 전화가 와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즉시 신고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시면서 뿌듯함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두 가지 결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실천의 차이입니다.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은 스마트폰에서 통화 목록을 열어서 신고 버튼의 위치를 직접 눌러보시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바로 해보십시오.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통화 기록 화면을 여시고 아무 번호나 하나 선택하여 길게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신고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고 위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한 번의 경험이 실제 위험 상황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가족들과 식사하실 때 이 이야기를 꼭 나눠보십시오. 자녀분들께 신고 기능에 대해 알려달라고 부탁하시고 손주들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것을 배웠다고 자랑해 보십시오. 가족단체 대화방에 이 영상 링크를 공유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공유하시면 가족 전체가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분석하면서 어떤 말투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그 영상까지 보시면 보이스피싱의 전체 패턴이 완전히 보이실 것입니다. 어떤 전화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족과 지인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과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꼭 실천하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니어의 든든한 파트너, 시니어 인생 플러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